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구제가 확정될 경우 19,000여 명의 한인들이 국적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어바인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강도짓을 벌이던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과거 이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60대 한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망자도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오늘 양성 판정 비율은 6.9%로 어제 10.7%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15,400여 명, 입원 환자는 3,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85명으로 어제보다 11명 줄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일주일 평균 입원 환자와 사망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건으로 병원 입원 환자 감소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Public health will consider LA County to be post-surge when COVID daily hospitalizations drop below 2,500 for 7 consecutive days. 전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52% 감소한 35만 6천여 명으로 엘라베마주 한 곳을 제외한 전국 49개 주에서 확진자가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줄면서 사망자도 정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자체 집계 결과 어제 기준 전국 하루 평균 사망자는 2,632명으로 전날 2,660명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감소 수치가 나오고는 있지만 중환자실 비중과 백신 접종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방역 조치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50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라 깜짝 증가라는 평가입니다. 고용시장 회복세에 따라 중앙은행 긴축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는 46만 7천 개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만 5천 개의 4배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터라 그야말로 예상 밖 깜짝 증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일각에선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대면 업종인 레저, 접객업에서도 15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사실상 미국의 고용시장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것도 경제 활동에 미치는 타격을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빠른 속도로 줄어 현재 35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일정엔 확실히 더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빠르고 강한 긴축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I think there's quite a bit of room to raise interest rates without threatening the labor market. This is, by so many measures, a historically tight labor market. 일자리 증가와 맞물려 지난달 미국인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도 1년 전보다 5.7% 오른 걸로 집계됐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7%를 찍은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고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고통받던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특별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해 구제가 확정될 경우 19,000여 명의 한인들이 국적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 경쟁 법안에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49,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한인은 19,0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입양한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되는데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얼바인 한 식당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과거 이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시몽 기자입니다. 어바인에 있는 한 코리안 바베큐 식당.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2명의 강도가 권총으로 위협하며 직원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은 직원들을 주방에 밀어넣고 다른 한 명은 계산대로 향합니다. 용의자들은 식당의 구조를 잘 아는 듯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직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쳤고 다른 한 명은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훔치려다 여의치 않자 자리를 떴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머그샷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섰고 결국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28살의 알렌 허운과 25살의 알란 마이클 바바우타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허응은 5년 전 이 식당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 식당 내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강도와 납치,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오렌지 카운티 일대를 돌아다니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흐엉은 강도 사건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은색 권총을 갖고 있었으며 또 다른 용의자 바바우타는 훔친 차량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달 브루클린 한인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흑인 남성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경 66세 한인 노인 이기태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무차별 구타를 가해 이 씨를 병원에 입원케 한 흑인 남성이 어젯밤 사건 관할 지역인 경찰서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중범죄 혐의로 구금됐으며 브루클린 검찰청으로의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흑인 남성은 공짜로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카운터에 놓인 물건들을 모두 바닥으로 집어던졌고 난동을 말리려던 이 씨는 이 남성으로부터 다짜고짜 여러 차례 주먹 공격과 함께 적대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용의자가 힘없이 쓰러진 이 씨를 몸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도 일제히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결과 용의자는 시위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 수고한 경찰서와 그리고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아시안 유권자 연맹, 경찰 자문회, 브루클린 한인회 등 또 한미 연합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시의원 또 시장실 또 커뮤니티 보드 14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결과로 바로 그 다음 날에 검거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아시안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곧 체포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질 때 아시안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갑작스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 씨는 머리와 왼쪽 귀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멕시코 국경에 순찰용 로봇견 배치를 추진합니다. 첨단 기술로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원을 가르며 힘차게 달려가는 로봇견. 머리 부분에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국토안보부가 멕시코 국경에 순찰용 로봇견 배치를 추진합니다. 본격적인 성능 평가에 착수했는데 실전에 투입되면 미립국 경로인 멕시코 사막지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는 로봇견의 배치는 이민과 시민에 대한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지만 국토안보부는 로봇견의 투입으로 국경 순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일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 이후 대면회담은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오는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대면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회담에서 3국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연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한미일 3국의 고위 정부 당국자가 대면 회담을 갖는 건 처음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의 철회까지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3월이나 4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북한의 추가 행동도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회담을 계기로 별도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한일 외교장관도 따로 만남을 가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성사된다면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대면 회동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국방 고위장국자들도 어제 전화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수위 높은 군사행동은 조금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한미일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휘발유 판매가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어제보다 0.5센트 오른 4달러 72.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집계된 종전 최고 기록 4달러 71.6센트를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도 4달러 70.6센트로 어제보다 0.7센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남가주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가 첨가제가 포함된 여름용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